보름달이 뜨는 방에서 늘봄 요양원의 밤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짐승이 숨을 죽이고 먹잇감을 노리는 살벌한 잠복에 가까웠다. 302호실 창가 쪽 침대, 전직 강력계 형사 박강식은 천장에 얼룩을 세며 누워 있었다. 30여 년간 범죄의 현장을 누볐던 그의 감각은 뇌경색으로 마비된 오른쪽 다리 대신 더욱 날카롭게 버려져 공중에 떠다니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강식 어르신, 아직 안 주무세요. 보름달이 이렇게 예쁜데.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김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미소는 늘 정형화되어 있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매는 서늘한, 마치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 같은 얼굴. 그녀가 쟁반 위에 놓인 주사기를 만지작거렸다. 달이 너무 밝아서 말이야. 꼭 누가 들여다보는 것 같아. 강식이 쉰 목소리로 답했다. 김 간호사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녀는 강식의 이불을 다독여주며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오늘 밤은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시게 해드릴 테니까요. 의문의 실종, 그리고 보라색 자국. 다음 날 아침, 강식의 옆 침대가 비었다. 그곳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강식에게 손준 여성 면회 오면 줄 거다라며 사탕을 자랑하던 정씨 영감이 있었다. 요양원 측은 서둘러 시트를 갈아치웠고 최 원장은 복도에서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능숙하게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주무시다 편안히 가신 게 마지막 복이지요. 최 원장의 말에 강식은 콧방귀를 꼈다. 정 영감은 어제까지만 해도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울 정도로 기력이 정정했다. 강식은 휠체어를 끌고 정 영감이 머물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청소부가 미처 치우지 못한 작은 유리 파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 마디만 한 유리 조각에는 보라색 약물이 미세하게 묻어 있었다. 고용량 칼륨. 강식의 머릿속에 수사관 시절의 데이터가 스쳤다. 적정량을 쓰면 약이지만 한꺼번에 혈관에 쏟아부으면 흔적도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흉기.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르신 거기서 뭐 하세요? 김 간호사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강식보다 먼저 낚아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경고가 서려 있었다. 늙은 사냥개의 잠일. 강식은 자신이 타깃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요양원은 연고가 없거나 치매 증상이 심해 의사표현이 힘든 노인들을 골라 처리하고 있었다. 그 뒤에는 거액의 사망보험금과 국가보조금을 가로채려는 최 원장의 검은 설계가 있었다. 그날 밤, 강식은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한쪽 팔과 다리만으로 바닥을 기어가는 모습은 처절했으나 그의 눈빛은 20년 전 탈주범을 쫓던 그때처럼 형형했다. 원장실 문턱을 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춰 찾아낸 장부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적혀 있었다.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을 전후에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들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은 예외 없이 늘봄 요양원 법인으로 되어 있었다. 이놈들. 사람 목숨값을 정산하고 있었군.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최 원장과 김 간호사의 대화 소리였다. 정 영감건으로 이번 달 목표는 채웠어. 다음은 누구지? 그 전직 형사 영감이요. 자꾸 냄새를 맡고 다녀서 위험해요. 다음 보름달에 아예 보내버리죠. 강식은 책상 밑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맥박을 진정시켰다. 늙은 사냥개는 짖지 않는다. 단지 목덜미를 물 때를 기다릴 뿐이다. 보름달 아래의 사투. 한 달 뒤 다시 보름달이 차올랐다. 창밖의 달빛은 유난히 푸르스름하게 병실을 비추었다. 강식은 침대 시트 아래에 낮에 미리 챙겨둔 과도와 이 노인에게 부탁해 구한 호루라기를 숨겼다. 문이 열렸다. 김 간호사가 평소보다 더 짙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긴 바늘이 꽂힌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실 시간이에요. 이 주사 한 방이면 꿈도 안 꾸고 푹 주무실 거예요. 그녀가 강식의 가느다란 팔뚝을 잡고 혈관을 찾기 위해 누르는 순간 강식이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꿈은 내가 꿔야 할 것 같은데. 지옥으로 가는 꿈. 강식은 온 힘을 다해 왼손으로 김 간호사의 손목을 비틀었다.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당황한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강식은 미리 준비한 베개로 그녀의 안면을 눌렀다. 읍. 김 간호사가 발버둥 쳤지만 강식의 왼손은 마치 강철 집게처럼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는 시트 아래 숨겨둔 과도로 그녀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비명 소리가 베개에 막혀 먹먹하게 울렸다. 동시에 옆 침대에 숨어있던 조력자 이 노인이 미친 듯이 호루라기를 불어대기 시작했다. 삐! 삐!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에 요양원 전체가 술렁였다. 당황에 뛰어들어온 최 원장은 바닥에 쓰러진 김 간호사와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강식을 마주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최 원장이 강식에게 달려들려 할 때 요양원 정문으로 푸른색과 붉은색 사이렌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식이 미리 낮에 요양원 마당에서 마주친 우체부의 가방에 넣어두었던 살인 제보 쪽지를 보고 달려온 경찰들이었다. 사냥의 끝.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다. 수갑을 찬 채 압송되는 최 원장과 김 간호사를 보며 강식은 요양원 벤치에 앉아 깊은 담배 한 모금을 내뱉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금연 중이라 불가능했지만 후배 형사 하나가 달려와 강식의 앞에 무릎을 굽혔다. 반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몸이 굳었다고 머리까지 굳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형사 짬밥이 어디 가겠냐? 강식은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경찰 배지를 꺼냈다. 오랜 시간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배지가 보름달의 마지막 잔광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야 정 영감한테 사탕값은 한 것 같구먼. 강식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꽉 쥐었다. 보름달은 저물어가고 있었고 요양원의 밤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악당들의 그 다음의 일들은 어떻게 되어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늘봄 요양원의 천사로 불리던 김 간호사와 자선 사업가의 가면을 썼던 최 원장의 추락은 한순간이었다. 강식의 날카로운 칼날과 제보로 시작된 수사는 전국을 뒤흔든 요양원 보험 살인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고 두 사람은 차가운 철창 안으로 던져졌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진짜 지옥은 법의 심판 너머에 있었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최 원장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때 수십억 대의 보험금을 주무르며 안락한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이제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에서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저 운이 나빠서 그 노인네한테 걸렸다라고 생각하며 강식을 저주할 뿐이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교도소 내에서도 그는 인간 말종으로 찍혔다. 식사 시간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그의 배식판에 섞여 나왔고 운동 시간에는 누군가 던진 날카로운 돌멩이가 그의 이마를 갈랐다. 교도관들조차 노인들의 목숨을 돈으로 바꾼 그를 벌레 보듯 외면했다. 결정적인 파멸은 보름달이 뜨던 어느 날 밤에 찾아왔다. 독방 벽면 가득 서늘한 달빛이 스며들자 최 원장의 눈앞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죽였던 정 영감,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그의 목을 조르러 다가오는 환각이었다. 오지 마.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돈은 다 돌려줄게. 그는 벽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 아침, 최 원장은 자신의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벽을 긁다 실성한 채 발견되었다. 그는 이제 요양원이 아닌 정신병동이 쇠창살 안에서 평생 미안해, 돈 줄게라는 말만 반복하는 폐인이 되었다. 허벅지에 깊은 자상을 입고 체포된 김 간호사는 치료를 마친 뒤 여성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안락사라는 이름의 선행이라고 주장했다. 가족도 없는 노인들을 고통 없이 보내준 게 무슨 죄냐며 눈을 부라렸다. 하지만 교도소는 그녀의 궤변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마침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둔 조폭 출신의 여죄수가 방장으로 버티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을 신문으로 접한 방장은 김 간호사가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내가 그 보라색 주사 놓던 년이냐? 우리 엄마도 너 같은 년한테 당했을지 모르겠네. 김 간호사의 일상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녀가 노인들을 영원히 잠들게 했던 것처럼. 죄수들은 그녀가 눈만 감으면 찬물을 끼얹거나 바늘로 살을 찔러 깨웠다. 그녀의 하얀 피부는 어느새 멍 자국과 상처로 얼룩졌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침묵이었다.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의 비명을 약물로 틀어막았지만 이곳에서는 그녀의 비명이 벽에 부딪혀 자신에게 돌아왔다. 결국 그녀는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결벽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자신의 귀를 막으려 시도하는 기행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은 이제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다. 사건이 종결되고 몇 달 뒤 감옥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박강식, 수신인은 최 원장과 김 간호사였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사람의 목숨은 정산할 수 있는 장부가 아니다. 남은 생동안 너희가 죽인 사람들의 이름을 하루에 하나씩 새기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허락된 유일한 호흡이다. 최 원장은 그 편지를 읽지도 못한 채 찢어버렸고 김 간호사는 편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지만 그것은 괴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악어의 눈물이었다. 두 악당이 감옥의 차가운 벽 안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동안 늘봄 요양원의 창가에는 더 이상 불안한 보름달이 뜨지 않았다. 대신 따스한 햇살 아래 남겨진 노인들이 강식이 사온 사탕을 나누어 먹으며 진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내용의 사연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